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임을 계획할까? 특히 소리만 듣고도 다음 행동을 어떻게 딱 준비하는 걸까라고요. 오늘 바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까라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사지마비가 있는 한 분, T10이라는 분의 뇌를 직접 들여다본 연구를 통해서요. 이 연구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BCI를 사용할 때 뇌의 두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 봤어요. 하나는 전통적인 운동 영역, 중심 앞이랑 PCG고요. 다른 하나는 역할이 좀 덜 알려진 중간전두엽, MFG라는 곳인데 특히 소리 단서에 얘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했더라고요. 오늘 탐구는 바로 이 두 영역의 차이를 깊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우선 BCI가 뭔지 아주 간단히만 짚어보죠. 그 뇌 신호로 컴퓨터 커서나 로봇팔 같은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이잖아요. 연구 참가자 T10은 사지마비가 있으셨는데 이 연구를 위해 두 영역의 전극을 이식했어요. 하나는 방금 말한 PCG, 보통 운동 실행이랑 관련 깊은 곳이죠. 다른 하나는 그 역할이 미스테리였던 MFG였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PCG는 예상대로였어요. 이제 움직임 계획이 거의 명확해졌을 때 그때 주로 활동했거든요. 우리가 알던 그 역할이죠. 네, 실행 직전에. 그렇죠. 근데 MFG는 완전 달랐어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MFG 활동은 움직임을 지시하는 청각적 단서, 그러니까 소리랑 아주 강하게 연결돼 있더라고요. 와, 소리 단서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보다 소리에 더 반응했다는 건가요?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했어요. 특히 단서가 주어지는 순서에 따라 달랐는데 이건 실험 설계를 좀 봐야 해요. 아, 실험 설계요? 어떤 식이었는데요? 다중양식 단서 과제라는 걸 썼어요. 참가자 T10이 생망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이는데 목표물이 좀 까다로워요. 시각 정보, 예를 들면 도형 모양이랑 청각 정보, 그러니까 색깔을 말해주는 단어 소리, 이걸 조합해야만 목표를 알 수 있었죠. 파란색 소리 듣고 세모 모양 보고 파란색 세모 찾아가는 식으로요. 네, 정확해요. 그리고 연구팀이 단서 제시 순서를 막 바꿨어요. 소리 먼저 주고 시각 나중에, 아니면 시각 먼저 소리 나중에, 또는 동시에 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확 드러난 거죠. 오, 재밌네요. 그래서 두 영역 반응이 어떻게 달랐어요? MFG랑 PCG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예요. MFG 뉴런들은 소리 단서가 딱 주어지면 정말 빠르게 확 활성화됐어요. 심지어 그 소리가 어떤 색깔인지 구별까지 하더라고요. 이걸 선택적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와, 소리만 듣고도요? 아직 시각 정보는 안 나왔는데. 네, 심지어 그럴 때도요. 물론 정보가 부족하긴 하지만 일단 이건 파란색 계열이군 하고 알아차린 거죠. 특히 청각 단서가 시각 단서보다 먼저 나올 때 이런 반응이 훨씬 강했고요. 활동도 계획 초기 단계에 제일 활발했어요. 흥미롭네요. 그럼 PCG는 완전히 달랐나요? 네, PCG 뉴런들은 두 단서가 다 주어져서 이제 목표물이 뭔지 완전히 파악되고 자, 시작 신호에 가까워졌을 때 그때서야 강력하게 활성화되고 선택적으로 반응했어요. 목표가 명확해졌을 때요. 최종 정보가 다 들어오고 나서군요. 그렇죠. 그리고 PCG는 청각이나 시각 단서 중 뭘 특별히 더 선호하지도 않았어요. 둘 다 중요했던 거죠, 실행에는. 그럼 약간 역할을 나눠보자면 MFG는 정보 수집 단계, 특히 소리 정보에 집중하고 PCG는 실행 계획 확정 단계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랄까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MFG는 들을 준비, PCG는 움직일 준비. 물론 이건 단순화시킨 거지만요. 아까 반응 시간 차이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MFG가 평균 160ms 더 빨랐다고요? 네, 그 시간 차이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그만큼 MFG가 PCG보다 먼저 반응했는데 특히 첫 단서가 소리일 때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거든요. 160ms면 꽤 빠른 건데요. 그렇죠. 이게 뭘 시사하냐면 MFG가 어쩌면 구체적인 운동 계획이 PCG에서 나타나기 전에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행동과 관련된 소리 정보를 먼저 처리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정 팔다리 움직임 자체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행동을 위해 이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먼저 파악하는 역할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눈 움직임이랑 손 움직임 의도 모두에서 초기 MFG 활동은 비슷했거든요. 그렇군요. 소리의 의미 해석. 재밌네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소리를 듣기만 할 때는 어떨까요? 그것도 실험했나요?
네, 그것도 봤어요. 수동적 듣기 실험이라고 해서요. T한테 그냥 여러 소리들을 들려줬어요. 과제랑 관련된 소리도 있고 아예 상관없는 소리도 있고 움직일 필요는 전혀 없었고요. 결과가 궁금한데요. MFG가 그때도 반응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일부 MFG 뉴런들 한 24% 정도가 반응은 했어요. 소리가 들리니까요. 오, 반응은 했군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소리들을 구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즉, 선택적이지 않았어요. 그냥 아, 소리 난다 정도. 이게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소리일 때랑 움직임 계획의 일부, 즉 단서일 때랑 MFG 반응이 다르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오직 소리가 그 움직임 과제와 관련이 있을 때, 행동 계획에 필요할 때만 MFG가 선택성을 보인 거죠. 아, 이건 파란색 소리군 하고 구별하는 능력요. 와, 맥락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PCG는 수동적인 소리에는 거의 반응이 없었고요. 이게 바로 맥락의 중요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결과예요. 똑같은 소리라도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특히 MFG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 연구 하나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MFG의 역할에 대해 정말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요약을 좀 해보자면 이 연구는 인간 MFG가 움직임 계획을 위한 청각 단서 처리에 있어서 PCG와는 좀 구별되는 그리고 더 이른 시점에 작용하는 어떤 특정 역할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특히 그 소리가 현재 하려는 행동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MFG가 이렇게 행동과 관련된 소리에 민감하다면요. 우리가 BCI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소리를 단순한 목표 지시 단서 이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어쩌면 소리가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방식으로 움직임 의도를 미리 준비시키는 프라이밍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